유전자 조작. 이번 영상은 내용은 크게 GMO에 대한 부분과 유전자 가위에 대한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GMO와 유전자 가위 기술의 기본적인 정의와 대표적인 이용 사례, 그리고 논쟁점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MO입니다. GMO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약자로 유전자가 변형된 작물의 약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기존의 생물체에 새로운 기능을 넣어주고 싶을 때 다른 생물체의 기능을 추출하여 삽입해주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GMO란 무엇인가에 대한 짧은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GMO는 1973년 코엔이라는 사람이 포도 상구균의 유전자를 대장균에 삽입시킴으로써 탄생하게 됩니다. 우선 미생물, 식물, 동물 등에서 유용한 특성을 결정짓는 유전자를 찾아내 재조합 유전자를 만든 뒤 형질 전환 과정을 거쳐 식물 세포를 만들고 이를 생물체로 키우면 GMO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다음으로 GMO 기술을 이용한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황금쌀입니다. 황금쌀은 일반적인 흰쌀이 베타캐로틴이라는 물질을 합성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품종입니다. 베타캐로틴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비타민 A가 합성되는데 비타민 A는 시력 개선, 피부 노화 예방, 면역력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2억 5천만 명 정도가 비타민 A 결핍 증세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25만 명에서 50만 명의 사람이 비타민 A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시력을 잃는다고 하는데요. GMO 기술이 적용된 황금쌀을 지원한다면 여기 사진에 있는 아이처럼 체중 증가는 물론이고 영양분 섭취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그림을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19세기 중반에 발생한 아일랜드 대기근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때 당시 아일랜드 사람들의 주식은 감자였는데요. 그런데 아일랜드 전역에 감자 입마름병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주식인 감자를 아예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00만 명이 굶어 죽고 150만 명이 감자 입마름병을 피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감자는 세계인이 많이 먹는 4대 식량 중 하나인데요.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GMO 기술을 감자에 적용시켰습니다. RB 유전자를 삽입한 GMO 감자는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감자 입마름병에 면역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GMO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1년에 얼마 정도의 GMO 식품을 드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GMO 식품의 양은 1036만 톤입니다. 이래도 감이 잘 안 오시나요? 1036만 톤을 환산하면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1년간 소비하는 GMO 식품의 양이 40.2kg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쌀 소비량이 연간 61.8kg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GMO 식품 소비량이 주식인 쌀 소비량의 3분의 2 정도로 매우 많은 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GMO 수입량 또한 놀라울 정도로 높은데요. 우리나라의 GMO 소비량은 미국에 의해서 전 세계 2위를 차지했고 GMO 수입량은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GMO가 소비되고 있다고 보니 GMO가 상용화된 이후로 지금까지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MO가 안전하다와 아니다, GMO는 위험하다라는 상반된 입장을 통해 GMO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GMO가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로 GMO 기술이 육종 기술과 별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어느 정도 운에 맡겨야 하는 육종보다 더 정확한 기술이며 품종 개발에 드는 비용도 아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와 소비자들이 불안해할 것을 대비해서
일반 작물보다 훨씬 엄격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게 GMO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요 입장입니다. 반대로 GMO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GMO가 위험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전자 조작에서 조작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또한 검사에 통과했더라도 유통 과정 등에서 변형될 가능성을 우려하거나 조작된 유전자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심지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GMO는 과연 안전할까요? 여러분은 그동안 GMO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아직도 안정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GMO는 안전하다라는 의견이 우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GMO 식품에는 엄격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부작용 사례가 없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유전자 과일은 무엇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짤막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약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세포는 소기관으로 구성되는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와 단백질을 수송하는 골지체, 그리고 세포액이 그것이다. 또 세포액 안에는 46개의 염색체가 있고 그 염색체 안에서 각각의 특징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유전자다. 인간의 경우 염색체 안에는 30억 쌍의 염기 서열이 존재한다. 유전자는 아데닌과 티민, 구아닌과 시토신이라는 4개의 염기 성분이 쌍을 이뤄 이중나선 구조로 연결된다. 이 염기쌍이 어떻게 나열되는가에 따라 유전 정보가 달라지는데 이 유전 정보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 유전자 교정이다. 잘 보셨나요? 그렇다면 육종, GMO, 유전자 가위 이 세 기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육종이란 두 품종 간의 교배를 통해서 우수한 품종으로 개량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현재 과수원이나 밭 등 크기, 당도, 맛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해서 시행해야 원하는 개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GMO란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삽입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식물 A가 특정 병충해에 취약할 경우 비슷한 작물에서 병충해에 강한 유전자를 추출하여 식물 A에 결합함으로써 병충해에 강한 식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육종 방식보다 훨씬 적은 시간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진보된 기술입니다. 유전자 가위란 앞에 GMO가 삽입하는 방식과는 반대로 유전자를 제거 편집하여 새로운 품종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특정 유전자로 인해 병충해에 취약할 경우 그 유전자 자체를 제거함으로써 우수한 품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외부의 유전자를 도입할 필요 없이 이미 존재하는 유전자를 편집함으로써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2015년 올해 최고의 혁신 기술로 선정되었으며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더 다양한 사례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위 사진은 에이즈의 대표적인 증상인 피부의 붉은 반점입니다. 에이즈는 HIV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며 인체의 면역 체계를 붕괴시켜서 작은 감기에 걸려도 회복할 능력이 없게 만드는 병입니다.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10에서 12년이 걸리고 올바른 관리를 한다면 30년 이상 살 수 있습니다. 에이즈는 만성질환이며 자식을 낳을 경우 자식에게까지 대물림됩니다. 최근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 에이즈 치료 연구가 성공했습니다. 현재 복용하는 약물은 단지 HIV 바이러스가 복제된 것만 막을 수 있지만 유전자 가위를 사용하면서 인체 내에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미국 카멜리 칼리리 교수가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유전자 가위 기술과 체내에 장기간 머물 수 있는
기술을 이용해 에이즈에 감염된 생쥐에게 적용하였고, 그 결과 30%의 생쥐에서 에이즈를 완벽히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선 유전자 가위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비록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 실험된 결과이지만 완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면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 치매 현황입니다. 남자는 약 30%, 여자는 70%로 여자에게서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74세 정도까지는 한 자릿수를 보이지만 75세 이상에 넘어가면은 21.3%로 크게 증가합니다. 치매는 치매 환자의 본인인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가족들의 고통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 국내 동국대학교 화학과 연구팀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치매 치료에 적용했습니다.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문제가 되어 발생합니다. 이 단백질을 생성하는 효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시행됐습니다. 치매를 앓는 쥐에 유전자 가위를 적용하여 효소를 제거하였고, 아래 사진을 보시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다량 존재하지만 치료 후 많이 감소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후 치매 증상도 회복되었습니다. 맥주는 크게 매가 발효 과정으로 효모 첨가를 거쳐 홉을 첨가함으로써 맥주가 만들어집니다. 홉이란 맥주의 필수 재료로서 맥주 맛과 향을 첨가시키고 있고 세균의 번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변질이 쉽고 맥주 500cc에 들어가는 양에 비해 홉을 키우기 위해서는 25L 이상의 엄청난 물이 필요합니다. 최근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하여 민트와 바질, DNA를 이용하여 홉이 없어도 맥주를 만들 수 있는 효모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도 매우 우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홉 없이 맥주를 만든다면 제조 과정이 기획적으로 줄어들고 투입되는 비용과 노동력 또한 감소합니다. 모기를 이 세상에서 없앨 수 있을까요? 왼쪽에 4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1억 7천. 1억 7천만 년 전에도 모기는 존재. 75만. 모기로 인해 매년 75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 3,500. 전 세계에 3,500여 종. 22. 22종의 병을 옮깁니다. 악어와 상어에 의해 매년 사망하는 사람들이 1,000명, 10명인데에 비해 모기는 75만 명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아갑니다. 그렇다면 모기를 이 세상에서 없앨 수 있을까요? 영국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시행 연구입니다.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은 특정 유전자를 심어 후손들에게 빠르게 퍼뜨리도록 하는 신기술입니다. 연구팀은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을 적용한 불임 처리한 모기 300마리 적용하지 않는 모기 300마리를 한 방에 넣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불과 8세대 만이 개체군은 완전히 붕괴하였고 실험에 투입된 600마리 모두 멸종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팀이 시행한 결과에서는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에 대한 자연의 저항성이 발생되었고 세대를 거듭함으로써 점차 생命능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이 좀 더 진보된다면 유해한 해충을 완전히 제거한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We needed a miracle. And then we got one. This beautiful and special little creature will be a revolution in the livestock industry. Our super pigs will not only be big and beautiful, they will also leave a minimal footprint on the environment, consume less feed, and produce less excretions. And most importantly, they need to taste fucking good.
영화로 보는 유전자 가위입니다. 2017년 발매된 기생충으로 유명한 봉준호 감독의 옥자입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영화에서도 등장할 만큼 점점 대중적인 기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옥자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 근육의 성장을 억제하는 유전자 마이오스타틴을 제거함으로써 만들어졌습니다. 옥자만큼 크지는 않지만 실제로 만들어진 돼지가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 연합팀이 합작하여 만든 슈퍼돼지입니다. 일반 돼지에 비해 근육량이 20% 이상 많고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에너지 효율이 낮아 생존 경쟁에서 도태되기 쉬운 상업적인 돼지입니다. 현재 식용으로는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자 가위는 과연 안전할까요? 유전자 기술은 1세대, 2세대를 거쳐 현재 3세대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3세대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 캐스9입니다. 소요시 기간이 수개월이 걸리던 것을 이제 하루 이내로 수천 달러 들던 과정이 30달러 이내로 가능합니다. 또한 유전자 절단의 성공률 또한 예전과 비하면 10,00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지금은 90% 후반대의 성공률을 보입니다. 하지만 유전자 가위 기술은 짧은 역사를 가져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진 못했습니다. 또한 절단 성공률이 높아져 정확한 곳을 절단한다 하여도 DNA가 복구되는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지만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통해 전체 과정이 정확히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인류의 몸은 주어진 것으로 선택 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 믿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는 주어진 몸이 신 혹은 자연의 영역으로 믿던 시대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유전체 지도가 완성되고 유전자 수준의 인위적인 개입이 가능해지면서 유전자 선택과 변형의 문제는 현재 중대한 윤리적 쟁점입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평소의 모든 창조물은 무에서 유로 하나님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장 완벽한 상태로 자연을 창조한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나서 심히 좋아졌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기에 종교인들은 더 이상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 없음을 보여주는 가르침이라고 주장한다. 인류가 유전자 기술을 이용하여 자연적인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꾸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유전자 기술이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까요? 유전자 기술은 접근의 불평등, 자연의 희소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비용을 요구하는 기술은 일부 계층에서만 허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을 통해 능력이 향상된 개인은 교육, 고용, 수입 등의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유전자 기술이 사회 불평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유전자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통적인 능력 향상의 전형적인 교육 또한 이미 사교육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과열된 사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하고 있는 난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비록 학벌이 사회적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지만 그럼에도 교육의 본질이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향상이라는 주장은 여전히 타당합니다. 생물학적 능력 향상은 크게 논쟁되고 있는 반면 교육과 같이 전통적인 비생물적인 방법을 통한 능력 향상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능력 향상이라는 맥락에서는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유전자 기술은 우리가 달과하든 그렇지 않든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하고 또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눈을 가린다고 해서 이미 개발된 기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냉정하게 바라볼 때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의료 차원의 연구가 건강 유지를 넘어 능력 향상으로 더 나아갈 것이라는 예상은 과도한 억측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대한 찬반 논쟁보다는 능력 향상의 목적이 무엇에 있어야 하는지, 자원은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지배와 배제, 착취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논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 인간 배아 복제 연구를 엄격히 규제하는 윤리적, 법적 선택을 한 것처럼 사회적, 윤리적, 법적 다양한 유형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와 규제의 틀을 충분히 마련한다면 인류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 자신을 끼워 맞춘 것이 아닌 세상을 우리의 이상에 맞게 변화시키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